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3rd of May, 2021, Sunday, now 7:05.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카카오. 카카오 주주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갑갑해하지는 않으셨어요. 조정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요. 이제 슬슬 다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는 네이버보다는 조금 가볍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쯤 되면 네이버하고 거의 시총이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성장 속도가 네이버보다는 조금 빠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네이버가 더 앞서게 될지 카카오가 더 앞서게 될지 모릅니다. 진검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어쨌든 단기간에는 카카오가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IPO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 자회사들이 너무 많죠. 카카오 뱅크 있고, 카카오 페이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 있고, 카카오 엔터 있고, 카카오 재팬 있고, 카카오 커머스 있고, 이런데 이것들이 다 어마무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더 엄청나게 또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존하고 가장 가까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존이 요즘 2년 동안 굉장히 좀 주가가 좀 못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저는 구글하고 아마존을 계속 강하게 보고 있었는데, 애플이 예상 외로 좀 스티브 잡스가 이제 죽고 나서 좀 여러 가지 부침을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애플이 계속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어요. 아마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은 그 생태계, 그리고 이제 또 단순하게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태계가 먼저 구축이 됐기 때문에 애플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오래 갈 것 같고, 만약에 자동차 부분까지만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의 행보는 앞으로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구글은 뭐 가장 좀 변함없이 계속 갈 수 있는 주가라 계속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이 좀 부침을 겪고 있는데 조금 요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존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카카오도 지금 계속 가파른 성장세를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동의하는 거는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이런 가파른 성장세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카카오가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근 한 20년 이상 계속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다가 최근 2년 동안 정체를 한 건데, 카카오도 뭐 최소한 한 5년 이상은 계속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할 것 같고,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성장의 정체기가 올 텐데 그것을 지금으로선 예단하기는 어렵고, 아마 한 10년 15년 후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찌됐든 뭐 김범수 의장이 아직까지는 젊기 때문에 뭐 실제 그 데일리 오퍼레이션은 다른 경영자한테 맡겨놓는다 하더라도 큰 그림은 계속 그려 나갈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한 10년 동안은 걱정할 일이 없지 않을까, 카카오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뭐 이런 리스크는 있습니다. 뭐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뭔가, 예를 들면 뭐 사고라도 날 수 있고 뭔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카카오가 한 10년 동안 큰 위기는 있을 가능성은 거의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페이하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까진 적자인데 2021년에 손익분기점 플러스로 돌아설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엔터하고 멜론은 합해서 한 15조 정도 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이건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재팬도 지금 5조 정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앞으로 점점 더 커질 확률이 높고요. 일본 웹툰 플랫폼 피코아가 굉장히 성공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일본 사람들은 만화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웹툰 이제 핸드폰으로 만화를 많이 보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그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요. 카카오 재팬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카카오 재팬이 그 이걸 아니죠. 요거 말고 카카오 엔터에서 엔터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데 드라마하고 영화 제작사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제작을 하는데 벌써 3개의 팝 기획사하고 6개의 드라마 회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또 어마무시하게 앞으로 성장할 것 같은데 이번에 TVN 드라마 빈센조라고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가 봐요. 이걸 제작했던 로고스가 아마 6개 드라마 제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빈센조를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어떤 스토리인지 재밌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 카카오 커머스도 쿠팡이 미국에서 물론 요즘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긴 합니다만 카카오 커머스도 네이버 커머스도 그렇고 엄청난 가치를 다시 평가받을 확률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카카오는 일단은 최근 조금 주가가 멈칫해서 제가 분할 매수를 계속 사들이다가 살짝 중단했는데 이제 상황 봐서 다시 한번 분할 매수를 하는 거를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까 그런 생각도 있고 포트폴리오 비중이 그래도 제일 저는 성격상 포트폴리오 비중을 아주 높게 한 20% 이상은 가져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습니다. 카카오가. 그만큼 저도 이제 카카오를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인데 비중을 좀 더 늘릴지 어떨지는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잉글리시 샤우팅 여러분 꼭 참여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주말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We rip out so much of ourselves to be cured of things faster.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빨리 띄어낸다. 뭐를 하기 위해서냐면 to be cured of things faster. 어떤 상처가 빨리 치유되기 위해서 뭐를 잔뜩 띄어내는데 상처를 빨리 마음을 잔뜩 띄어내는 거죠. That we go bankrupt by the age of 30. 30이 되기 전에 어떤 남는 게 없는 거죠. 우리 감정이. 그러면 and have less to offer each time we start with someone new. 어떤 새로운 사람을 시작하는 새로운 인연에게 줄 마음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 거죠. 야, 요거 진짜 좋은 명대사인데 이게 영화에 나왔던 얘기인데 영화 Call Me By Your Name 여기서 나왔던 대사 내용인데 야, 요거 대사 기가 막힌데요, 진짜. 그랬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그 정상회담 했고 그 여러 가지 이슈들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다 내일부터 아마 기사가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예의 깊게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이언싱 오디세이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엄마 컴퓨터가 방귀를 뀌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내 이름은 스멜 블렌더, 냄새를 혼합하는 사람이란 뜻이지. 아무튼 나는 내 이름처럼 냄새를 혼합하는 일을 하고 있어. 일종의 냄새 스타일리스트지. 최근에는 냄새나는 TV 광고를 개발해서 큰 돈을 벌었지. 얼마 전까지는 정말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영 아니야. 세계적인 피자 회사 광고를 맡았지만 그만 냄새 혼합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피자 광고가 방송될 때 피자 썩는 냄새가 나가버렸거든. 전 세계적으로 말해요. 원래 냄새라는 것이 그래. 워낙 미묘한 차이라도 엉뚱한 결과가 나오니까 이젠 그나마 냄새도 못 맡겠어. 그 피자 회사 사장의 주먹이 어찌나 세던지. 아, 냄새는 왜 이렇게 활용하기 까다로운 걸까. 연역 전출력 미래의 활용 가능성으로 추론하는 냄새의 상품화. 지금까지는 사실 시각적인 거는 많이 상품화가 됐는데 청각적인 것도 그렇고요. 냄새는 사실 별로 상품화가 안 됐었는데 앞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냄새가 또 많이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트라 러닝 이 책에 대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초과 학습 더 연습할수록 완벽해진다. 요거를 연습하는데 고급화 과정의 연습으로 보다 상위 수준에서 하위 기술 핵심 부분을 연습하는 요거 좀 더 어려운 영역에서 작은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대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관한 연구는 이 두 번째 전략의 결과를 보여준다. 대수학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에게 몇 년 후 다시 실험을 치르게 하자 대부분 자신이 배운 것을 거의 다 잊어버렸다. 정보가 진짜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단순히 망각 신호가 그 지식이 많은 부분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서일 수도 있다. 흥미롭게도 망각되는 비율은 성적이 좋은 학생과 나쁜 학생이 똑같았다. 더 잘하는 학생들이 못한 학생들보다 더 오래 기억하긴 했지만 망각되는 비율은 똑같았다. 하지만 한 집단은 이런 급격한 망각 곡선을 보이지 않았다. 바로 미적분학을 공부한 집단이다. 이는 더 고급 수준으로 올라가 이전의 기술이 초과학습되어서 망각을 다소 가로막은 것이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 만들기 이 책이요. 이제 주자 성리학의 정치 경제 한번 보겠습니다. 송은 중국 문망을 재해석하고 재정립하였다. 송은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상업혁명을 일으켜 당시 세계의 가장 부유한 나라를 건설하였다. 송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과 사상 전반에 걸쳐 새로운 문명의 기준을 세운다. 송의 영화가 가능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북송이 거란의 요나라와 여진의 금나라에게 강북, 즉 양쯔강 이북의 중원을 빼앗기면서 중국 문명의 중심이 강남, 즉 양쯔강 남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남으로의 강제 이주는 수자원이 풍부하고 비옥한 양쯔강 유역의 본격적인 개발로 이어진다. 특히 양쯔강 삼각주에서는 기술 발달로 대규모 통우 사업을 통한 치수가 이루어지고 이양법, 12법은 거름주기입니다. 객토법, 토양 개량법 등 첨단 농법이 개발되면서 농업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송대의 농업혁명은 막대한 경제적 잉여를 창출하면서 중국 경제의 본격적인 상업화와 도시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대단히 철 생산을 기반으로 한 산업혁명은 경제와 사회는 물론 군사 문화도 획기적으로 발전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오히려 송나라가 그렇게 발전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는 남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네요. 자, 어찌됐든 편안한 일요일 보내시고요. 가족들하고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코로나 조심하면서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빨리 저도 50대부터도 이제 백신 곧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는데 빨리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